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두바이 남자 작꿈두입니다. 미국 이전 패권 국가를 떠올리면 모두 영국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영국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해상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은 봉건제로 구성되어 있었죠.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장원을 기초 단위로 해서 영주는 대영주, 궁극적으로 국왕과 관계를 맺는 계층적 가신관계가 형성된 체제였습니다. 영주마다 파워가 강력했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작, 백작, 남작 등이 그들을 나타내는 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337년부터 1445년 사이에 잉글랜드 왕국 플랜테저넷가와 프랑스 왕국 발루아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백년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백년전쟁은 봉건군이었던 군대의 성격을 상비군으로 바꾸게 되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군 위주의 군대 성격이 국가 자체로 운용하는 전시평시 구분 없이 편제된 군인, 즉 상비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왕가들 사이의 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프랑스와 잉글랜드 국민들에게 국민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상비군이 나오게 된 원인이죠. 백년전쟁에서 패배한 잉글랜드의 헨리 6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내에서 귀족들 간 전쟁이 벌어졌죠. 요크 가문과 랭캐스터 가문의 전쟁인 장미전쟁이 그것입니다. 귀족들 간 다툼인 이 전쟁 때문에 잉글랜드 내에서 귀족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미전쟁을 마친 후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터가 헨리 7세로 즉위하면서 절대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절대왕정 시대가 들어섰지만 당시 잉글랜드는 유럽에서 후진국에 속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었고 주변국들의 위협, 급격한 인플레이션, 종교전쟁 등으로 안팎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왕실 재정을 착실하게 늘려갔고 종교 분쟁을 해결하는 등 지혜롭게 잉글랜드 왕국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며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물론 영국 왕정이 항상 순항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찰스 1세 통치기에 그는 왕권 신수설을 지지했거든요. 왕권 신수설이란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절대적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 갈등이 가득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찰스 1세는 가톨릭 옹호 정책을 펼치며 개신교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내전,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더 잘 알고 있죠.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 혁명 가운데 있던 인물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 찰스 1세는 처형당합니다. 결국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 공화정이 영국에 설립되는 것이죠. 당시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회사를 가진 네덜란드가 무역패권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영국 식민지 항구에 네덜란드 배가 가득합니다. 영국 배가 아니라요. 지속된 전쟁으로 영국의 무역도 크게 감소했던 것이죠. 올리버 크롬웰은 항해 조례를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보호무역 정책의 시작입니다. 항해 조례는 영국 및 영국의 식민지로 수입되는 물품은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선박만을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회사를 바탕으로 바다의 무역 패권을 쥐고 있던 네덜란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후세는 그것을 영란 전쟁이라 부릅니다. 두 나라는 수차례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네덜란드 무역에 큰 타격을 주었고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해상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특히 이때 당시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기고 이는 뉴욕으로 개명이 되었죠. 네덜란드의 짧은 전성기도 끝나고 당시 쌓아올린 부는 무역 패권을 다시 가져간 영국에게 서서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상주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